제63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화재 질식 위험 대비 국민용 산소호흡기에 대해서 백종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백종태 박사님은 IP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위원장 맡고 계시고 굉장히 IP에 굉장한 전문가이시고요. 우리 안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외국 회사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녹화해 주세요. 시작했어요. SH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al.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세이프티 문제를 오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재가 일어났었을 적에 불에 타서 죽는 거 경우보다는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 앞으로 우리 각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종태 박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백종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화재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중에서도 질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중에 특히 질식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께서는 화재에 대해서 그리고 질식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추구를 하는 것은 산소호흡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산소호흡기 중에서도 휴대형, 초소형으로 만들어서 휴대형을 지향합니다. 휴대형 산소호흡기에 대해서는 감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합니다. 여기 화면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가운데 있는 것이 저희들이 만든 산소호흡기 1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허리에 찰 수 있도록 한 제품이고요. 이건 한 7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시중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1차 제품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리고 지금 막 출시되고 있는 2차 제품, 소위 그 포켓형 산소호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제품은 저희들이 상당히 운 좋게도 UN 조달 품목으로 선정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UN 조달 품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화재하면 우리나라에서 끔찍한 사고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형가 호텔 화재가 가장 큰 화재 사건 중에 하나이고요. 대왕코너 화재 또한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의 그 끔찍함,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이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안타까운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우리 가족들,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 우리 국민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특히 사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화재를 피해갈 수가 있느냐? 사실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모든 건물들이 대형화 추세가 되어서 소위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이 됨으로써 이 화재가 끔찍한 악마로 등장이 된 겁니다.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뭐 지진이 무섭다든지 또 마마가 무섭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그리고 이후에는 화재가 가장 무서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수천 명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재에서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좋겠지만 발생되었을 때 생명을 구하고자 했을 때 어떤 기술이 있겠느냐, 어떤 제품이 있겠느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던 툴은 방독면이었습니다. 요구조자용, 그러니까 구조자, 전문가들,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구조자용 산소호흡기 또는 공기호흡기라고 그러고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요구조자용이라고 그럽니다. 방독면은 그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무용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가 발생되면 발생되는 가스 종류가 유독가스 종류가 20-3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100여 종 가스가 나오는데 우리 몸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유독가스는 한 20-30종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방독면을 착용했을 때 화재 현장에서 우리 생명을 구하려면 이 유독가스를 방독면의 정화 필터가 다 정화를 시켜준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화를 시키는 가스 종류는 한 5종 내외 정도를 정화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가스는 무사통로가 된다.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 선진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산소 결핍 공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화염들이 다 이렇게 잠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결핍 공간이 되었을 때 방독면은 어떤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재 공간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소호흡기다라고 방향을 선진국에서 정하고 실제 선진국에서 그에 해당되는 제품을 많이 출시했습니다. 사실 산소호흡기는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선진국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 산소호흡기는 크기가 크고 무게도 무겁고 가격도 고가예요. 대부분 한 3kg 내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소호흡기 기능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실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의 간편성을 위해서 무게를 3kg 내의 무게를 1kg 언더로 한 700g으로 이렇게 줄인 제품을 7년 전에 개발해서 출시를 했고 바로 이 제품이 UN 조달 품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산소호흡기는 화재가 났을 때 기능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외부 공기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기능. 완전히 차단시킨 상태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능. 그러니까 외기는 전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산소를 호흡하기 때문에 화재에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대해서 제품 구성도 착용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산소 탱크가 있고 레귤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호흡부가 있고 3모듈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색 또는 가방에 이렇게 담아서 허리에 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품을 만들 때 컨셉,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걸로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개념은 실제 일하면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할 때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소화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벤치마킹한 것이 군에서 사용하는 수통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군인들이 수통을 차고 전투를 하듯이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전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허리에 차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불편함이 가장 작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았고요. 그리고 왜 차는 거에 휴대형에 대해서 강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대피하는데 또는 어떤 장비를 착용하는데 저한테 허용된 본인한테 허용된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30초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가서 유리를 깨고 꺼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몸에 차고 있으면서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들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한 3, 4kg 재는 3kg 내외 정도 되는 산소호흡기를 저희들은 700g 온도를 줄였는데 한 2가지 정도의 기술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술 중에 하나는 호흡낭이라는 2번째에 보시면 호흡낭으로 시간 연장이 가능한 재호흡 기술, 리브리딩, 재호흡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산소 탱크의 크기를 파격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었고요. 리브리싱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용 시간을 4배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용 시간이 4배 연장된다는 얘기는 무게를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크기와 무게를 감소시킬 수가 있었고요. 왼쪽의 그림은 벨트형, 저치형 이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술은 이 크기는 재호흡 기술로 줄였고 안정적 제품을 위해서는 왼쪽에 보시면 정압형 초소형 감압기 핵심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레귤레이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산소 탱크에는 한 200기압 정도의 고압으로 충전이 되어 있고 이 고압 충전된 산소를 숨을 쉴 수 있도록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배출을 시키는 기능을 하는 제품이 감압기 또는 레귤레이터입니다. 이 레귤레이터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사용을 하게 되면 산소 탱크 내부에 있는 산소는 감소되기 때문에 결국 산소 탱크 내부의 산소 압력이 감압이 됩니다. 감압이 되면 인풋파라가 변하는 것인데 인풋파라가 변하면 아웃풋파라, 소위 배출되는 산소 프로레이트도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이 감압기는, 정압형 감압기는 인풋파라가 바뀌더라도 아웃풋파라, 그러니까 배출되는 산소 요량을 일정해지게 해주는 그런 특수 기능을 가지면서 가장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드느냐, 부피와 크기를 축소를 시키느냐라는 것인데 저희들 레귤레이터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휴대용 제품은 1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의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엔 조달 품목 선정 16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이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실적입니다. 그리고 국내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은 현대, LG, SK, 한국전력, 두산 그 대기업에 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대전 지하철에 공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엔 조달 품목으로 선정된 다음에 기사로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 대전 지하철에 설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운 좋게도 소방훈련에 저희들 제품이 사용이 되어서 합동 소방훈련으로 저희들 제품이 참가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1차 제품도 개념적으로는 2차 제품하고 비슷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국민용 산소호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제품은 산업 현장을 겨냥해서 만든 제품이었고요. 대부분의 산소호흡기는 다 산업 현장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은 산업 현장의 리콰이어먼트는 뭐냐면 시간을 자꾸 연장을 시켜달라. 15분, 20분 시간을 자꾸 연장을 시켜달라라는 쪽으로 그 요구가 있고 대부분의 이 기업들은 제품들은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쪽으로 동참을 하다가 급선회를 했습니다. 산업 현장도 좋지만 우리 생활 공간으로 산소호흡기를 접목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생활용 산소호흡기라는 용어를 이제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용 산소호흡기라는 용어도 쓰고 또 합쳐서 국민 생활용 산소호흡기 이렇게 썼습니다. 왜 생활용 산소호흡기가 이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건물 자체가 아파트가 요즘 30층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고층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화재가 났을 때 물론 이제 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났을 때 대피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피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산업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저희들은 생활용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산소호흡기 분야에서. 그리고 바꾼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화재 발생 순위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주거, 산업시설, 자동차 또 기타 쭉 있습니다만 주거 쪽 화재 발생 순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통계치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는 산업 현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공간에서 화재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방향을 바꿨고요. 그리고 화재에서는 화염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질식사입니다. 그리고 질식사에 대한 대비는 답은 산소호흡기가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주거 공간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뿐만 아니고 병원, 호텔, 독서실, 극장, 다양한 다중 이용 시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속수무책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적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감히 우리 가족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카이렌 제품이 책임진다라는 걸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가족이라는 표현을 감히 이제 쓴 것은 뭐냐면 산소호흡기가 해외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무겁기 때문에 산업 현장을 쓸 수가 있지만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제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볍고 간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소형이고
휴대가 가능하고 간편하고 이런 넘어야 될 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운 좋게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징은 산소호흡기, 많은 산소호흡기가 있는데 생활용, 국민 생활용 산소호흡기에 대한 특징입니다. 즉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에 대한 특징인데 청정산소를 사용합니다. 순도 95%, 의료용 사용하기 때문에 청정산소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1차 제품은 700g이었습니다만 700g이 세계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정용으로 왔을 때, 노약자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린이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700g도 상당히 부담되는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수준으로 230g으로 줄였고요. 이렇게 했더니 핸드백에도 들어가는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좀 시간이 줄었습니다. 골든타임이 5분인데 5분으로 시간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줄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소비자 평가단에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용 시간이 5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반응들이 그 5분 갖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어떤 입장이었었는데 구세주가 그 중에 한 분 계셨어요. 평가단으로 오신 그 여성분인데 5분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 그 변호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여성분이 해외에 나갔을 때 화재가 났답니다. 호텔이었고요. 화재가 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띄는 것, 머리가 하얘지더랍니다. 여권만 쥐고 이렇게 바로 탈출을 했는데 9층이었대요. 9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니까 1분이 안 걸리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5분이면 3분이면 30층에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실제 사례가 있어서 그 위기를 잘 넘겼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3, 4분이 문제입니다. 3, 4분. 5분이면 우리 이런 공간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특징은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유아인데 유아도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서 아주 이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두건을 쓰게 되면 앞쪽에 윈도가 있는데 윈도에 성에가 또는 습기가 끼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안티포그 소재를 사용을 했고 요거는 시험 성적서에서 무사히 안티포그 합격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은 안전용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것이 고압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산소 탱크가 고압 산소가 우리 부탄가스 터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화염에 들어갔을 때 화재 속에 들어갔을 때 부탄가스처럼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를 한 결과가 있는데 시험 성적서로 이것도 이제 며칠 있으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 제품을 쓰고 대피를 할 때는 고온에 들어갈 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이 어느 회사에 어느 국가기관에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을 때 그 보관된 장소에 화재가 난다면 1000도 이상의 고열에 이 산소 탱크가 노출
될 수밖에 없다. 그때 이제 위험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고, 저희 제품은 시험 성적 테스트 결과 한 200도 정도에서 자동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도 이상의 고온이 있는 화염에 이 제품이 있더라도 안전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 전문 기관에 검사를 거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은 생활용이고 오른쪽은 산업용인데 실질적으로 착용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목에 걸고 틀고 두건 쓰는 이제 이런 이제 방식이었고, 이것이 한 달 전에 이제 사진이었는데 그 사이에 생활용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더 간편한 방법이 나와서 3단계가 아니고 2단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품 저희들이 제공될 때는 2단계 착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 사용입니다. 한 230g 내외가 되는 것이고, 실제 5분 이렇게, 그리고 순수 산소로 사용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은 그 휴대형 산소호흡기고요. 오른쪽은 포켓형, 지금 설명 들어야 정 포켓형 산소호흡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가방에 넣었고요. 세게 넣었고, 오른쪽은 작은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작은 케이스에. 여기 작은 케이스를 넣어서, 여성분들이 몇몇 분들은, 이거 핸드백에 넣어 다니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휴대형에서는 군용 수통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컨셉이었고요. 요 생활형, 산소호흡기를 만들 때, 컨셉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간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작게 만들 것이고 얼마나 간편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고민에서는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많은 고민 끝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은 우산이었습니다. 우산. 장우산 말고 3단 우산은 굉장히 작게 접어지니까 그 우산이 우리 생활에서는 가장 친숙한 물건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실제 그 우산 크기로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 크기로 저희들 목표한 만큼 다행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구성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산소 탱크가 있고요. 감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건이 있습니다. 두건은 난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가 안티폭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현관 기능을 하도록, 그 다음에 야간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건은 저희들이 아주 이쁘게 오토바이 헬멧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아주 이쁘게 디자인한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들은 포켓형 실질적으로 가방에 들어있는 그 정도 작은 것을 처음으로 아마 구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용어를 저희들이 써봤어요. 셀프 안전. 내 목숨은, 내 생명은, 나의 소중한 생명은 내 스스로 지키자라는 그런 셀프 안전 개념을 이렇게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안전이라는 용어로 써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가족 안전 용어도 이제 저희들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저희들의 방향은 비전 또는 저희들의 방향은 사람 생명을 중시하는 쪽으로 다 이렇게 방향을 가고 있고요. 인류 공정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차제 하나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산소호흡기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개발을 할 아이템은 뭐냐면 링거입니다. 링겔도 우리나라의 그 컨트롤 문제 때문에, 일정 유량 문제 때문에 어떻든 그 죽는 사람이 수천 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생명 중시 쪽으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크라우드 펀딩의 런칭이 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저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 가족 안전은 산소호흡기 카이렌이 책임진다라는 이제 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런칭된 그 사례입니다. 이것은 오마이 컴퍼니라는 플랫폼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디즈라는 게 가장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유명한 데인데 거기를 올리지 못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올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연말까지 반드시 런칭이 돼야 된대요. 런칭 안 되면은 지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와디즈 이런 데는 검토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는 저희들이 이 연말 내에 런칭되기가 불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서 오마이 컴퍼니를 올렸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은 내년 22년 1월 1일부터는 큰 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화재든 어떤 식이든 간에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바로 형사처벌됩니다. 오너가 형사처벌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려하는 가운데서도 시행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 제품이 주의 재해를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중요한 어떤 기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이제 개인 의견을 드리면요. 음식을 안 먹으면 얼마까지 살 수 있죠? 석 달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물을 안 먹으면 얼마 견딜 수 있죠? 3주는 견딘답니다. 공기를 안 마시면 얼마 견디죠? 3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333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가장 사는데 필요한 공기, 물, 음식이 이 333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3분 안에 승분하는 게 이 공기, 산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아까 저는 제일 좋은 게 셀프 세이프티라는 아주 개념이 좋아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누가 지켜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앞으로 무병장수하는데 굉장히 히트 상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글로벌로 아까 UN 조달 품목이 됐었는데, 글로벌로 우리가 나가려고 그러면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여기 오셨던 아멕스지의 P2P 몰 같은 걸 이용하면은 글로벌로 쉽게 밤이나 낮이나 저절로 팔릴 수 있는 돈 버는 나름대로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오병훈 대표님 얘기를 하셔서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생산 네. 캐퍼는 생산 캐퍼는 네. 저희들이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다 아웃소싱으로 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조립과 검사만 저희들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캐파는 현재로서는 월 한 10,000셋 정도까지 가도록 해놨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의 협력회사를 더 이렇게 확장시키면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저기 오병원 대표님은 중국 거 통이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수출 잘 하실 수 있도록 연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민보 대표님이 사용 후 산소는 개인이 다시 채울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기술적으로는 채울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상품화해서 충전해 드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제품은 원칙적으로 일회용 제품으로 다 출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생산에 대한 품질 안전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무난할 것 같아요. 자, 또 예, 다른 이제 질문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바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배 스크루에 밧줄 이런 게 걸렸거나, 또, 그물들이 서로 엉켜 있을 경우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스킨스쿠버 장비는 너무 비싸고 무겁고, 또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될 텐데, 그 다음에 나오고 나서 다시 산소가 아니라 공기로 충전이 가능하게 해놓으면, 예,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뭐 제품 개발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레저 용품으로,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중에서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진은 아까 원칙적으로 일회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진 기술을 스스로 다 갖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다면 또는 어떤 전문가가 있다면 그거는 충진하도록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충진이 다 되도록 했는데 그것이 충진해서 재사용을 하게 되면 해체를 하고 다시 재결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잘못하게 되면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일회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전문가라면 협의를 통해서 전문가가 확실히 인정되면 충진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전략으로 접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손미라 교수님이 질문하셨네요. 대략적인 소비자 판매 가격대는요? 이렇게 와줬어요. 소비자 가격은 지금 여기 크라우드 펀딩에 사실은 올려져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8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부가세 합치게 되면 19,100원이 됩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이번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좀 리워드 상품으로서 이렇게 출시되기 때문에 혹시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면 더 싸게 되는가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게 되면 한 개를 구입하게 되면은 20% 저렴하고요. 두 세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25%, 세 세트를 이용하면은 두 세트 가격으로 드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 사면은 하여튼 1+1이 되는 셈이죠. 세 개 사면 1+1이 됩니다. 예, 그러시네. 그다음에 우리 오병원 대표님이 수출을 위해서 해당국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인증이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 인증요. 예. 인증 지금 확정된 것은 안티포그 인증이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의 유량, 분당 LPM이라 그러는데 분당 유량 3.3 플러스 마이너스 0.5 LPM, 요게 시험 성적서에서 통과가 됐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고온 안전성, 요거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요런 게 뭐 UL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있는가요? 질문 다시 한번. UL이라든가 FDA라든가 뭐 이런 인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 제품은 아무런 인정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인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인정받으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이고 세상에도 없어서 그런지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인정받으려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인정받고 판매도 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소비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인정 없이는 판매는 곤란하다라고 해서 전문 인정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협상하면서 아주 천콩을 들여서 겨우 찾아서 일단 세 가지를 확보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예. 자, 그러면은, 인증은 필요 없이 해외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거네요. 국내는 확실히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는, 각 국가마다 인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인정 규정은 검토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제일 우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게요. 요즘에 역직구 같은 게 이렇게 직접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케팅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격대 부분을 사실은 조금 높은 것 같으니까 아까 1+1 개념으로 해서 가격을 이 45,000원, 4만원대까지 내리고 글로벌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고민을 하시면은 우선 생산에 좀 집중 기술하시고 판매는 또 우리 다른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같이 협업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모두 백종태 박사님은 이 특허권, 지식재산권에 있어서는 대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백종태 박사님한테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 많이 여쭤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백종태 박사님 박수 한번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크라우드 펀딩 링크 좀 단톡에 한번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